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윤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의 집중력을 올려줄 책 초집중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아이 집중력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결정적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우리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특별히 아이를 초집중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이런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을 다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이는 좀 다른 존재니까, 성인과 약간 다르니까 아이의 맞춤으로 우리 아이를 초집중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미국 아이들과 과테말라의 마야족 아이들의 놓고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연구가 나오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아동의 집중력 유지 시간은 마야족 아동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미국 아동들이 마야족 아이들보다 집중력 유지 시간이 적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점은 마야족 아이 중에서도 정규 교육에 덜 노출된 아이들이 서양식 학교 교육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마야족 아이보다 집중과 학습의 지속성이 더 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을 덜 받을수록 집중력이 더 좋았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요 우리가 보통 일감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학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만 잘 못 있잖아요. 집중 좀 못하는 편이잖아요. 어른들보다. 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양한 규제와 규칙과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들, 그런 태도들을 딱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이 되면 집중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 아이들보다 마야족 아이들이 서양식 학교 교육을 덜 받았겠죠. 근데 심지어 이 마야족 아이들 중에서도 서양식 학교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십 년간 마야족 부락을 연구한 심리학자 수젠 게스킨스는 NPR 인터뷰에서 마야족 부모는 자녀에게 엄청난 자유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뭐요? 마야족 부모는 자녀에게 엄청난 자유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엄마가 대신 목표를 정하고 미끼와 보상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목표 달성을 도와주죠. 마야족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이가 가장 잘 안다고 믿으며 아이가 원할 때만 목표가 달성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마야족과 미국 아동들의 집중력 유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율성. 아이들이 이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 결정권을 누리고 있는지가 이 아이의 집중력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우리 아이를 초집중자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뭐다? 아이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치관도 스스로 찾고 거기에 부합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정한 어떤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자율권을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미국 통계지만 우리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로버트 앱스타인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기고한 청소년 뇌에 대한 미신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내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청소년들이 받는 규제가 일반적인 성인의 10배 이상, 현역 해병대의 2배 이상, 심지어는 수감 중인 중범죄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이거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 전 세대를 이제 I 세대라고 합니다. I 세대. I 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자각할 때부터 딱 봤더니 내 손한테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스마트 기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이제 아이폰의 I를 따가서 이제 I 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05년도 전후에, 2005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I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2명이 다 이제 I 세대인데, 이런 I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 아이들보다 어려요. 우리는 그냥 점점 아이들이 더 영악해지고 더 어린이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워 왔었어요. 근데 I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I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어립니다. 왜 어릴까요? 부모가 엄청나게 개입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뭐 공부를 할 때, 놀 때, 뭐 아무튼 오만 것들 부모가 개입합니다.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더 양육이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온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립니다. 어린다는 건 이 어리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걸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의존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I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부모 의존도가 매우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자율권을 잘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스스로 아이가 결정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또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얼마나 환경 조성을 해 주시고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의 집중력을 위해서는 아이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적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이가 가장 잘 안다고 믿으며 아이가 원할 때만 목표가 달성된다 굳게 믿는다. 이런 믿음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지 않죠.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고, 아이가 원할 때만 꼭 목표 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를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거를 자율권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선택안이 있는 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진짜 어린 아이한테 책을 골라오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넌 이런 책을 읽어야 돼 하고 책을 막 읽어. 왜냐면 부모가 생각했을 때 이 책들이 좋으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책을 골라오게 하는 건 좋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혹은 어떤 개인의 어떤 특성상 자 골라봐 하고 아무런 선택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부모가 자기한테 자율권을 줬는데 자기가 자율권을 잘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율권에 대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양육 방식은 이런 방임, 허용적 양육 방식이 아니라 권위적 양육 방식입니다. 권위적 양육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권위를 찍어 누른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아이들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서 아이가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좀 쉽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자율감을 성공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책 골라와봐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좀 주춤하면은 아빠 생각은 요거 중에 읽으면 어떨까? 이것도 괜찮고? 라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래 요거 읽고 싶어 하게 되면 그때 자율감을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해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방임하거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의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자율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적절하게 아이에게 수준에 맞게끔 선택안들을 제공해주고 배경 지식을 제공해주고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아이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높고, 게다가 여기서는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이한테 좋은 것이 아닌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정말 끝도 없는 허벌판에서 뛰게 하는 것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맞게 적당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아니면 그 울타리 안에 뭐 울타리가 있으면 외부 침입도 막아줄 수 있고, 또 내가 울타리 어디에 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풀의 영향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한계와 통제가 있는 속에서의 자율이 있었을 때 아이가 정말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자율감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적 양육 방식이에요. 쉽지가 않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 속에서 부모가 원하는 걸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인생에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인드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는 자율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결정권을 누리게 되고 결국 집중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부모한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때 얼마나 어설픕니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답답하죠? 근데 그거를 인내해 줘야 합니다. 아이가 수중에서 스스로 그걸 결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부모가 결정 내리면 한 번에 끝나는데 아이가 해야 될 경우에 3번, 4번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인내해 줬을 때에 결국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부모 마음대로 하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아이한테 훨씬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마야족 부모처럼 이렇게 아이에게 자율권을 허락해 줬을 때, 자기 결정권을 허락해 줬을 때 결국 아이가 잘 자랄 것이다. 나중에, 왜냐면 부모가 항상 평생 동안 아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도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어른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율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책에 나온 내용인데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스마트 기기, 핸드폰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켜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관계도 그렇고 부모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만 2세 이하 영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를 보면 안 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뭐 2시간, 한두 시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4시간, 5시간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을 유튜브나 게임에 이제 막 빠져가지고 지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조차도 그게 과연 스마트폰 때문인지, 이 책에서 늘 얘기하는 다른 본질적인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너무 많이 보는 건 문제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게 할 때, 유튜브를 보게 하는 게임을 할 때 간단하게 스스로 이 보는 시간과 게임할 시간을 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대신 스스로 정했을 때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죠. 나 하루 종일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안 되잖아요. 제한을 하겠죠. 몇 가지. 이 정도 시간 어떠냐? 아니면 요 정도 중에 네가 골라라. 아니면 이번에 이 시간대 이렇게 하면 다음 시간대 안 되는 게 좋지 않겠니?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되, 전국적으로는 스스로 그런 결정에 잘 참여했다. 자기가 스스로를 규제하는데 그 규제에 스스로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시켜주게 된다면, 하여튼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본다 할지라도 아이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좀 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체계적 놀이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체계적 놀이가 아이의 집중력과 사회성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다. 비체계적인 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외 활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비체계적 놀이는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놀 때 새롭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의 놀이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게 무엇이냐면, 아이가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는데 이 가짜 놀이가 뭐냐면 부모 마음대로 부모 주도적으로 또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하고 그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의 체계와 규칙을 부모가 정합니다. 아니 부모가 완전히 주도적으로 해요. 두 번째, 이왕 놀 때도 뭐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학습적 요소를 넣습니다. 이걸 가짜 놀이를 합니다. 진짜 놀이는 무엇이냐면 노는 시간이 작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 놀이의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고 놀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학습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할 때 무슨 용어를 더 주려고 하거나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지식을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놀 때는 그냥 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 거기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예, 자유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비체계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에서 규칙이 적을 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창의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정말로 일반적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그 가정의 핵심적인 규칙이 한 6개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극도로 창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규칙이 적을수록 아이가 창의성이 더 발휘될 수 있다. 규칙이 적을수록 뭐죠? 자율권을 더 보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미묘하게 그 규칙도 그냥 규칙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3개, 4개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 아이가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했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자율권을 주되 이 자율권은 방임이 아니라는 거, 대놓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권위적 양육 방식,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선택안. 그래서 드넓은 평야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곳에 크게 울타리를 치고 좋은 풀이 나는 곳에 해서 키운다. 그럴 때 아이가 자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럴 가운데 아이들이 어설프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으로서 제대로 쓸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부모가 해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자율권을 주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더 올라가는 초집중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